3연전패로 지도부 공백에 빠진 미래통합당. 이 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까요? 우선 거론된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구성입니다. 이미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은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 운명을 맡기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냐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죠. 이 당내 이견이 계속되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원래 그 당은 해결책을 못 내는 당이라면서 의사결정하려면 요원한 세월이 걸릴 테니 그때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내부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문제,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홍 전 대표를 겨냥해서 부디 기뻐하는 건 대구 안에서 그쳐달라. 그게 한때 당대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홍 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강효상 의원이 곧바로 김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낙하산 공천으로 갈등을 만든 자가 공천 피해자인 홍 전 대표에게 무슨 자격으로 도리를 운운하냐면서요. 오늘의 프레스콕은 미래통합당의 당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통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외에 다른 비대위도 뭐 구성하고 계신가요? 심재철 비대위.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누구 비대위든지 뭐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심재철 비대위가 될지 홍길동 비대위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단칼에 모자라듯이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쉽지는 않고. 아무튼 의총 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호정 기자,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주말 사이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살짝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지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 당에 그 당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발언의 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 김 전 위원장이 이걸 맡을지 안 맡을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당내 의견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요청을 하겠느냐. 일단은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이후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식의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말 이제 보기도 싫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완전히 불발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좀 어떻게 결정이 날지가 주목됐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 2시 전에 30분 동안 간단하게 의원총회가 좀 진행됐는데 당연히 30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았겠죠. 이 시정연설 이후에 의원총회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까지도 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과연 옳은가? 외부 인사가 또 맞는 게 맞는 것인가? 당 내부 인사가 맞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논란도 좀 있고요. 또 맞게 된다면 임기는 또 언제 8월 전당대회까지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연말까지 하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당내에서 쏟아지면서 쉽게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포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연말까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조소 섞인 논평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전문 직업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도대체 나도 그건 이해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금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라.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디 보장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네. 문자 그대로 어렵기 때문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네. 차기 지도부 전당대를 해주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임기를 금년 말까지 보장을 하고 하는 건 난 또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소리 듣네요. 비대위원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또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는 네. 더 망해요. 네,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이 잡힌다 해도 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고 얼마만큼 맡길지가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권한 다 주고 기간도 제한 없이 완전한 혁신을 맡기자라는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새로 꾸려진 당 지도부가 의견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조기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잠시 동안 관리할 임시 비대위를 일단 맡겨두고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꾸려서 제대로 된 당 쇄신을 이끌어 가자라는 쪽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잠깐 맡길 거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후자, 이 관리형 비대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모든 권한과 기한을 최소한 올해까지는 보장을 임기를 보장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내 조율도 필요하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과의 조율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기를 모셔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가면 수락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당에 왜 가냐? 저 당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좀 논평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무의미하다. 당을 아예 해체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은 인식과 진단부터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다만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고 보고요. 선거에 참패한 데다가 참패 이후에 당을 어떻게 추스를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당 지지율은 여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3주 동안 그동안 3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이번 주에는 미래통합당을 창당한 이후로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8.4%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총선 참패 이후 계속 수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더 떨어지는 지지율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지금 무소속 당선인은 이제 복당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비대위 체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국위구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래통합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보수와 진보 이런 이분법적 대립에 갇혀 있는데 나는 이런 진보, 보수, 양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합리 보수를 좀 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또 지지자들과 그리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왜 과거 사진, 그 머리 숱이 풍성했던 과거 사진을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과거 사진을 좀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머리숱이 참 많았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당시에 당 대표를 했던 그 시절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통합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비추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계 입문할 때 사진을 공개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지금 난파선에 버금가는 이 미래통합당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이 미래통합당 내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윤영걸 의원님. 어떻게 해야 이 통합당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당을 해체하는 게 옳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해체 작업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당내에서 젊은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답을 찾기가 지금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졌는가? 왜 총선에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한 처절한 분석부터 지금 해야 됩니다. 저는 징계 3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하나는 광화문 착시. 오늘 정광훈 목사도 교도소에서 나왔지만은 광화문에 의존하다고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랑 강단에도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지지 세력이 오면은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그랬는데 많은 중도층들은 광화문을
너무 퇴보한 거 아니냐, 예. 극우호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아서 광화문에 저는 착시 현상이 있다 보고 또 새로운 또 아젠다, 예. 뭔가 이슈를 끌어내는데 또 실패했고 세 번째는 리더십, 황교안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게 저는 예. 실패의 원인인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예. 그러자면은 미래통합당, 통합은 그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은 모습은 갖췄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게 예.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거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저는 뭐 당 해체해서 새로 출발하면 물론 좋기야 좋죠. 예. 근데 또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절차로 예. 가면은.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좀 경륜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가 2년도 안 남았어요. 예. 2022년 3월이거든요. 2년도 안 남았으니까 빨리 새로운 그 토양을 깔아서 새로운 후보를 내놔야 되는데 40대, 50대 중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자면은 김종인 대표가 물론 좀 비판하는 세력도 많지만 뭐 나이가 많다, 뭐 이 당 저 당 옮겨다녔다 예. 비판할 사람도 많지만 저렇게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할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예. 여태까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오잖아요. 그러면은 겉돌았어요. 비대위원장의 유일한 힘이 공천권인데 지금 총선 끝난 다음에 비대위원장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럼 또 파벌에서 또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 또 파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망에 없는 사람 중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제일 낫고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예.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든 예. 밑에서 그걸 잘 움직여 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이미 뭐 소위 빈정상했다고 할까요?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예 이제 모셔간다고 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화법은 나는 관심 없다가 새로 조건을 맞춰오면 갈 수도 있다예요. 그 말을 지난번 선대위원장도 나 관심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해서 예.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대권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돈에도 관심 없고 자리도 예. 관심 없어. 너희들이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면은 예. 다시 격식을 예의를 좀 갖춰봐. 나 그러면 갈 수도 있어. 저는 화법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의 독특한 화법 잘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